네, 이번 카카오 사태를 보면서 우리나라가 IT 강국이 맞나라는 생각까지 하신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네, 관련해서 전문가와 함께 카카오 데이터 센터 무엇이 문제였고 또 지금이라도 우리가 서둘러야 할 대책들, 또 추후 배상 문제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번 카카오 먹통 사태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다고 합니다. 네. 이번 사태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가장 큰 문제는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그 1차적인 원인은 이제 화재에 있긴 한데 예. 그 화재가 발생해서 이제 전원 공급이 안 돼 가지고 이제 이렇게 서버가 다운되었을 때 이걸 바로 이제 이중화해 가지고 분산시켜서 대응할 수 있도록 복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네. 이게 실시간으로 이제 복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측면, 그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죠. 그런데 불이 났던 건 SK CNC 그 데이터 센터였잖아요. 이 데이터 센터를 네이버랑 카카오가 같이 쓰고 있었는데 네네. 네이버보다 카카오의 복구 시간이 훨씬 오래 걸렸잖아요.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그 네이버는 지금 이제 그 IDC 인터넷 데이터 센터를 여러 군데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제 서버 이중화나 이 복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졌는데, 카카오는 그러니까 이 메인 센터를 이거 하나로 쓰다 보니까 이 메인 센터의 기능이 마비되었을 때 다른 센터에서 이렇게 바로 대응할 수 있는 그 부분이 부족해가지고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카카오는 지금도 정상화 작업 중이고 네이버는 4시간 전후에 정상화됐다는데 네. 사실 4시간 전후에 정상화 된 것도 문제 아닙니까 원래는? 그것도 사실은 좀 시간이 많이 걸린 그렇죠. 거죠. 4시간이나 예, 걸린 건데 네, 카카오가 너무 오래 걸리고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지금 네, 네. 비판을 덜 받고 있는 측면이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아니 근데 서버를 여러 군데 두면 괜찮은 거였는데 여러 군데 두지 않았기 때문입니까? 근데 그걸 이제 계속 백업 센터나 그러니까 이렇게 사고가 났을 때 이거 대응할 수 있도록 실시간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센터들을 분산해서 두면 좋은데 이게 아마 메인 쪽에다가 너무 많은 용량을 넣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복구가 안 되는 게 장애를 복구하는 체계 같은 것도 미비하기 때문인 건가요? 그 아마 이제 이런 사태를 대응해가 미리 예상해서 뭐 재해 복구 계획을 세운다든가 훈련 네. 같은 거를 이제 충분히 했으면 아마 그러지 않았을 텐데 아마 그런 부분도 되게 이제 취약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우리 이서영 교수님은 이제 전문가시니까 우리나라 이제 플랫폼 기업들이 많잖아요. 네. 이런 거 대비가 이렇게 부족한 게 어떤 이유 때문 같습니까? 그 사실은 이제 우리가 예전에는 이제 음성 통화, 문자 예. 이런 게 중요하니까 이거는 이제 기간 통신 사업이라 그래서 정부가 강한 규제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인터넷 메신저 이런 건 부가 통신 서비스라 그래서 사실은 이제 덜 중요한 서비스로 생각해서 규제가 없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게 현재로 보면 사실은 우리가 음성 통화가 훨씬 중요하잖아요. 네, 네. 그러면서 보면 이제는 좀 이 부가 통신 서비스라는 거를 그렇게 덜 중요한 서비스가 아니라 되게 중요한 서비스로 보고 이 필요한 좀 투자나 규제 같은 것이 좀 필요한 상황 아니냐 통신 사업자로 지정을 받고 되어 있습니다. 있군요. 네, 네, 예. 그렇습니다. 네, 이런 규제 자체가 좀 미비했던 것도 문제라고 말씀해 네. 주셨는데 지금 카카오 측에서 해명하기로는 그 화재는 예상하지 못한 시나리오였다라고 말을 하면서 더 논란이 됐는데 이런 화재 같은 거에 대비하는 건 기본적으로 좀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화재 자체는 사실은 이제 카카오보다는 이제 그 SK CNC 네. 건물 관리하는 쪽에 이제 문제이긴 한데 네. 그러니까 화재가 나가지고 이제 이렇게 전원 공급이 안 되고 이래서 이제 작동이 안 될 때 그때 대비한 그 다음 넥스트 플랜 같은 것을 준비를 했었어야죠. 예. 근데 그게 이제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30시간 이상 지금 먹통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이 카카오 같은 경우에 이 메신저 서비스 전 세계에 비슷한 메신저 회사들이 많잖아요. 네, 네. 근데 이렇게 장시간 동안 지금 복구를 못한 회사 본 적 있으세요? 본 적이 없습니다. 본 적 없으시죠? 네, 예. 네. 그럼 이런 사고를 혹시 해외 사례 혹시 얘기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해외의 경우에도 이제 근데 뭐 일부 그런 사고들이 있었던 것들로 보였는데, 예. 근데 이 경우도 이제 그 데이터를 이제 이렇게 다 소실을 해가지고 정상적 운영이 안 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때 대부분 재복구 이제 계획을 세우고 훈련 같은 것도 하고요. 구글 같은 경우도 1년에 2번 이상은 재복구 관련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도 전체 서버가 중단되는 경우를 대비해서 여러 네. 가지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이중화, 그러니까 예. 이제 다 넥스트 플랜을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복구를 즉시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식의 이제 장치들을 강구하고 있는 거죠. 예, 지금 저희 취재 기자가 확인해 본 바로는 아직 메일 서비스가 안 된다고 합니다. 네, 네. 근데 메일은 중요한 서류가 오갈 수 있는 거 그렇습니다. 아닙니까? 예. 근데 그 서류가 도착하지 않거나 튕겨져 나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에 사실은 이제 그 계약의 이제 책임 수조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아마 손해배상이나 이런 거 있을 때도 큰 이슈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큰 이슈가 될 네, 가능성이 네, 있군요. 네, 예, 네. 예. 네. 앞으로 그럼 후속 조치가 취해져야 될 텐데 어떤 것들이 필수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이 부가통신 서비스이기 때문에 이제 규제를 좀 덜하는 이런 규제를 부분들은 좀 더 강화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는 사실은 뭐 기간통신 영무 이상으로 지금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현재 우리 법에도 보면 부가통신 서비스에 대해서도 이제 안정성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전에 점검하는 부분들 이런 게 없어요. 점검도 좀 하고 그다음에 이제 방송통신 재난 관리 기본 계획 같은 데도 반영을 해가지고 재난이 생기면 이 부가 사업자도 일정한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좀 검토가 돼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앞서 이제 데이터 센터를 여러 군데 이제 구축한 네이버와 예. 한 군데에 집중한 네. 카카오의 차이라고 말씀해 네, 주셨잖아요. 네. 예. 그 데이터 센터 구축하는데 비용이 많이 듭니까? 상당히 많이 든다고 봐야 되겠죠. 예. 그리고 이제 현재 아직 그 네이버는 자체로 데이터 센터가 있는데 네. 그 카카오는 아직은 자체 데이터 센터는 없고 남의 이제 데이터 센터에 입주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근데 관리 책임이 있는 뭐 정부 역시요. 책임을 피하지 못할 것 같은데 정부도 이런 사태를 미리 미연에 방지해서 대책 마련을 촉구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당시에도 이제 약간 그런 입법을 하면서 좀 부가 서비스에 대해서도 이런 보안이나 서비스 좀 안정화를 좀 하려고 했었는데 네. 당시에 이제 인터넷 기업들이 너무 규제가 세진다. 그래서 반대를 해가지고 입법이 안 되고 있던 것들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조금 더 그때부터 좀 준비를 했었으면 좋았었는데 아마 그러지 못한 게 좀 원인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이용자들이 궁금해하는 건 그래서 언제쯤 복구가 될 것인가일 것 지금 같은데요. 보니까 뭐 아직도 그 대용량 이미지나 이런 것들은 잘 전송이 안 되는 것 예. 같아요. 그래서 지금 조만간에 근데 아마 정상화 될 걸로 보입니다. 복구가 언제쯤 될지 모르겠다는 게 회사 입장인 것 같아요. 그쪽 예. 계속 하긴 하는데 아마 이게 뭐 데이터 양도 있고 하니까 아마 그게 정확하게 언제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못 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피해 보상 쪽 여쭤보겠습니다. 네. 지금 일단 SK CNC도 책임이 있습니다만 네. 우리 일반인들이 카카오톡을 무료로 많이 이용하는 거 아닙니까? 네, 무료로 이용하기 때문에 실제로 특별히 보상을 받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들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상하고 배상의 차이점인데 네, 이제 네. 배상은 이제 법을 위반하거나 뭐 고의가실이 있어서 피해가 발생하면 이제 배상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손해배상처럼. 예, 보상은 이 사실은 과실이 없더라도 음. 일정 정도 서비스가 이제 장애가 생겨서 불편이 생긴 거에 대해서 이제 금전적으로 이렇게 보상하는 거기 우리가 때문에 무료로 서비스를 해주기 때문에 줄 수 없다 이런 게 저기 회사 카카오톡 입장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무료 서비스라 하더라도 근데 그 무료 이상의 어떤 피해가 발생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이제 좀 사회적인 책임이나 도의적인 책임 차원에서 일부 이제 금전을 지급할 수는 있겠죠. 네. 유료 서비스 같은 경우에 지금 뭐 멜론이나 웹툰 같은 경우에는 이용 기간을 3일 정도 더 네, 늘려주겠다고 네. 했는데 네. 적절한 조치입니까? 그거는 이제 아마 그것도 이제 일단은 이제 자기들 과실은 없고 불가피한 사고였기 때문에 일정 정도 이제 좀 혜택을 주는 형식으로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예. 아마 개별적으로는 그보다 많은 피해를 입은 분도 계시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카카오가 면밀하게 개별적으로 좀 따져서 기준을 정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KT 과거 이제 아현지사 화재 났을 때 있지 네. 않습니까? 그때 이제 많은 상인들이 결제를 받지 못해서 큰 피해를 입었는데 네, 네. 그때 소상공인들에게 한 몇천 원 정도 수준의 피해 보상밖에 없었거든요. 네, 네, 네. 예. 그래서 그게 이제 아마 그 배상을 다 하게 되면 사실 회사가 뭐 휘청거릴 정도로 큰 금액이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아마 일정 정도 그냥 이제 최소한의 금액만 한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과연 이제 피해가 그거밖에 없었느냐고 따지면 또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그건 아마 카카오가 제가 보면 좀 이렇게 피해 사례를 접수를 해가지고 좀 기준을 정해서 네.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그 법 정책 관련해서도 네, 연구도 네. 하시잖아요. 네, 네, 네. 자, 이게 우리 국민들이 사실은 많이 이용해 줘서 이 기업이 크게 성장을 했는데 그렇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국민들이 입고 그 이익은 다 경영진들이 가져갔거든요. 어떻게 추후에 보상이라든지 배상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이게 그동안 이제 그 카카오 같은 플랫폼들이 이제 급성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과정에서 이제 소비자한테 편익도 많이 줬죠. 뭐 우리가 택시를 부르기도 쉬워지고 대리도 부르기 쉬워졌는데, 근데 이제 기본적인 인프라라든가 네트워크에 대한 투자가 좀 소홀하지 않았느냐. 이게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인데, 이게 디지털 사회가 되더라도 이제 통신망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한 투자를 이제 우리 부가통신 사업자들이 이거는 이제 자기 영역이 아니다 이렇게 봤던 것 같아요. 근데 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책임을 다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 더 그러니까 이용자 친화적으로 또 중소기업들을 생각하면서 사업을 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은 너무 이제 이렇게
급속하게 팽창하는 대여 쪽으로 회사가 갔다. 거의 140개 가까이 된다고 들었거든요. 네, 예. 네. 그래서 이제 뭐 이게 플랫폼의 어떤 사회적 책임, 이제 기업이 크고 뭐 시가총액이 커지면서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아직은 그런 부분이 좀 기존의 대기업보다는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네. 부분들에 대한 논의를 좀 많이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한편에선 독과점 문제 이야기도 나오는 것 같아요. 오늘 윤석열 대통령도 관련해서 독과점 문제에 대해서 입을 열었는데 어떤 제도 정비가 근데 좀 그 필요할까요? 부분은 이제 우리가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이게 블록체인 이게 독점이 심하기 때문에 예. 이걸 이제 좀 공정 거래나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규제를 해야 된다고 해서 법을 이제 제정을 추진하다가 아, 지금 약간 중단돼 있습니다. 자율규제 형식으로 갔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 문제를 저는 이제 이 서비스 안정성이나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쪽으로 가는 거는 좋은데 네. 이걸 너무 이제 확대해 가지고 독과점 규제를 해야 된다고 하면 작년에 이제 문재인 정부 때 하지 않았던 이유도 이렇게 되면 블록체인 기업의 혁신이 또 사라질 수 있고 네. 규제를 하게 되면 결국 이제 국내 기업만 규제를 하게 돼 가지고 글로벌 기업하고 역차별이 생긴다. 예. 아, 그래서 당분간은 좀 자율규제 형식으로 가자고 한 거거든요. 예, 그래서 예. 이 논의를 이제 독과점 규제로까지 가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좀 개인적으로 좀 의문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메신저 회사 가운데 우리나라처럼 네, 한 회사가 9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건 사실 없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도 여러 여러 메신저 회사들이 경쟁을 하고 있죠. 경쟁을 네, 하죠. 네, 네, 네. 그런데 이게 예를 들어서 통신사들은 SK텔레콤도 있고 LG텔레콤도 있고 몇 개가 KT도 있죠. 있는데 그건 이제 우리가 유료기 때문에 50% 이상 못 차지하게 돼 있잖아요. 네, 네. 그리고 규제를 하는데 네. 이거는 무료 서비스이기 때문에 규제할 수 없다 이런 주장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동안 이제 그런 인터넷 서비스를 규제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뭐 관련 시장을 어떻게 볼 것이냐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전통적인 독과점 규제 이런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새로운 법을 추구하고 있는데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번 사태 때문에 저도 그런데 약간 그 멀티호밍, 카카오 네. 말고 다른 메신저도 좀 보완적으로 사용하는 방식으로 좀 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좀 자연스럽게 몇 개 아. 업체가 경쟁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예. 그리고 전문가시니까요. 그 우리나라 국내 네트워크나 데이터 서비스 보안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어떤 게 또 있을까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동안 이제 KT나 SK텔레콤 같은 이제 기관 통신 사업자 위주로 뭐 서비스 안정성이나 네트워크에 대한 보안에 대한 어떤 의무들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 앞으로는 이 부가 서비스를 하더라도 이렇게 큰 업체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좀 보안이나 또는 시설에 대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좀 의무화하는 제도들을 좀 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좀 더 체계적이고 적정 규제도 필요하지만 또 자율성까지 침해해서는 또 안 된다는 네, 말씀까지 네, 네. 해주셨습니다. 오늘 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